네, 잘 지냈습니까? 드디어 이 8주의 마지막 종강 날짜가 됐습니다. 원래 이 고갱과 고흐에 대한 얘기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사실 고갱과 고흐 같은 경우는 책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라이벌리라서 조금 약간 색다른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라이벌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또 제 임의로 좀 바꾸긴 했습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테마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냥 초상화가 아니라 작가가 스스로의 얼굴을 표현하는 이 자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금은 찾기 어려운 이러한 라이벌리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앙소르는 아마 조금 좀 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임스 앙소르, 벨기에 출신의 화가고요. 굉장히 그 개성적인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화상들을 많이 그린 작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이탈리아가 유로를 쓰기 전에 리라 돈 단위를 쓸 때 카라바조의 10만 리라짜리 이 화폐에 보시다시피 카라바조의 자화상과 작품과 이 초상화, 그 정물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10만 리라면 우리 돈으로 저게 대략 50유로, 7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도 그려져 있는데요. 앙소르도 역시 이 벨기에에서 이 돈을 이 100프랑짜리를 이렇게 앞에 얼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앙소르의 그림을 보면 뒤에 이렇게 막 가면들이 이렇게 막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 중에서 이 앙소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화상은요, 작가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돼요. 작가와 자기 자신 이 영혼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거울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매개체 말고. 근데 가면은 그와 정반대죠. 가면은 쓰는 순간 모두를 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과 가면이라는 소재는 정말 상극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앙소르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자화상도 많이 그렸지만 특히나 가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마지막으로 좀 색다른 뭔가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작별하고 싶어서 이 소재를 골랐습니다.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이제 왼쪽이 카라바조고 오른쪽이 이제 앙소르인데요. 세 가지를 좀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캐니, 그 다음에 관능과 풍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인 자화상입니다. 언캐니란 말은 사실 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도 아니고 최근에도 이게 언캐니하다, 야 진짜 언캐니하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그죠? 언캐니하다, 언캐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단 기본 출처부터도 굉장히 프로이트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도 유리한 그런 이 상황인데요. 프로이트가 이제 심리를 연구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이 언캐니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다룰 두 화가, 그러니까 이 카라바조, 그 다음에 앙소르, 이 두 사람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2번 관능과 풍자는 조금 반대적인 얘기고요. 자화상은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는 자화상이 닮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점, 완전히 다른 점, 유사한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짧고 굵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가 이제 언캐니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언캐니, 역시 보시다시피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프로이트의 개념이고요. 언캐니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편하고 뭔가 잔혹하고 끔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심리적인 것을 볼 때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하적인 걸로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심리를 볼 때.
그 중에서도 좀 자극적으로 파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어떤 추하거나 그걸 정도를 넘어서서 끔찍한 것,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심리적인 안정성을 느끼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언캐니라고 합니다. 이 카라바조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그릴 때 기존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나 그런 때도 얘기했지만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상적인 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 얼굴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얼굴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않는데, 카라바조처럼 이렇게 바로크나 이런 식의 화가들을 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감성,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모라고 해서 성모는 항상 신성하고 항상 우아한 존재니까 라파엘로처럼 그런 완벽하게 이상화된 그런 얼굴로 그리는 걸 넘어서서 내가 봤을 때 성모는 저 얼굴이 굉장히 어울린다, 저 얼굴이 정말 잘 맞다 라고 하면 그 모델을, 실제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로마의 길거리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기 작업실에 데려다가. 이거를 알게 된 교회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 마르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음서를 썼고 굉장히 우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막 굉장히 누가 봐도 굉장히 남루한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카라바조의 특징입니다. 가장 카라바조의 작품에서 언캐니하다고 보여지는 작품들 중에 톱을 다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계와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유디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마을을 정복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승전한 어떤 그런 승리자로서 이제 약탈도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마을의 아름다운 유디트에게 자기 저녁에 침실에 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순히 의외로 응해서 이제 저녁에 밤에 침실에 들었을 때 몰래 가지고 간 칼로 이제 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장면. 카라바조는 똑같은 유디트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하고 굉장히 언캐니한 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목이 이게 심지어 정말 다 잘린 것도 아니고 딱 3분의 2 잘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괴로움, 정말 조금 약간 마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정말 절로 이제 미간이 찌그러질 듯한 그러한 장면이죠. 거기다가 이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 목을 베고 있고요. 이렇게 목을 베고 있는 본인도 사실은 표정이 딱히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나쁜 짓이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무섭고 강인한 어떤 남성의 목을 혼자 이제 베고 있다는 그런 배경에 대한 공포지, 아마 자신의 이런 행위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무서운 건 사실이죠. 사람의 목을 어쨌든 칼로 베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옆에 등장하는 노파도요. 노파는 그냥 보조자로서 이제 이 자른 목을 담을 이제 자루를 들고 있을 뿐이지만 옆에 등장하는 이 노파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주름과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적입니다. 어디에도 지금까지 본 어디에도 이 카라바조의 이런 작품들에서 상승 효과라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4주 동안 첫 주는 물론 제 멋대로 조금 약간 다른 좀 주제를 하긴 했지만 3주 동안 이 미술에 있어서의 새 라이벌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 또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저로서 마무리를 하는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들려드릴 거라는 그런 후회들이 좀 듭니다. 첫 수업했을 때, 첫 강의했을 때 만추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만추고 먹고 추워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가웠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자리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